안녕하십니까, 강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목격자 K입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은 네, 진짜 충격 단독을 제가 꼭 달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웬만하면 뭐 충격 단독 이런 거 남발 안 하는데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뉴스는 네, 정말 충격적이고 저희 KNL의 단독입니다. 네. 지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두고서 뭐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고 다양한 있죠. 무슨 뭐 네. 토끼머리띠를 한 뭐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리고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네, 이태원 참사에 진짜 주범의 역할을 한 그 세력을 저희가 의심되는. 네, 주범의 역할을 한 네, 그 세력 의심되는, 했다고 의심되는 네, 의심되는, 그 세력을 저희가 오늘 네. 방송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지금 뭐 네. 오늘 뭐 뉴스가 늦어진 이유도 그렇고, 네. 저희도 이것과 관련한 취재를 계속 하느라고, 네. 지금 6시, 평상시 6시 반 정도에 시작하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네. 잠시 후부터 저희가 준비한 영상과, 또 이 저희의 추론, 네. 뭐 이건 추론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요걸 좀,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심이 되신다면, 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는, 이걸 양쪽 영상을 비교하면, 네. 뭐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두고서 뭐 각종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들이나 아니면 네. 언론에서도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오늘 KNL 방송을 보시면 그렇게 이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발상의 전환이 오지 않을까. 네. 아, 이랬구나. 저도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네. 이거를 제보를 받은 거였거든요. 네. 이 제보를 받았을 때 저도 머리가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소름이 네. 쫙. 네, 진짜 온몸에 소름이 딱 돋고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정말 오늘 방송을 저희가 진짜 신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네, 네, 오늘 감히-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지켜봐 지켜주시기를 네. 감히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아 그렇죠. 네. 예. 완전 그 판이 바뀔 것 같아요. 예. 네. 예. 자, 일단 뉴스부터 진행을 해보자면요. 윤 네. 대통령이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네. 조문, 윤 대통령이 지금 4일, 5일째 연속 조문을 하고 있고, 네. 김건희 여사도 이제 그 피해자들의 개별 장례식장에 네.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합동 분향소 그리고 각 구청마다 차려져 있는 분향소, 지금 윤 대통령은 서울시청이 마련한 그 합동 분향소에도 분향을 했지만 또 녹사평 앞에 있는 네. 또 용산구청이 마련한 분향소에서도 분향을 하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좀 사진을 스크롤 내려가지고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김건희 여사는 예, 스킨십을 네, 아예 아예 스킨십. 저 노원구 장례식장에 마련된 그 참사 희생자 중에 고등학생이 있잖아요. 네. 그 고등학생의 빈소를 찾아가서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저 노원구뿐만 아니라 꽤 여러 곳을 방문해서 이 지금 150여 명의 희생자 중에서 120명이 넘게 발인을 마쳤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난 거죠. 그런데 그 장례식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조문을 하는, 그리고 위로를 하는 지금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예. 그 이상민 장관을 꼭 예. 조문에 동행해라 그 이렇게.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지금 지금 용산 경찰서장도 그렇고 경찰 쪽의 책임이 지금 여러 군데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현한 것이냐? 네, 일단은 사실 지금 네. 이상민 장관이 지금 경질을 시켜야 된다. 지금 야당은 물론이고지만 유승민 같은 저희 쪽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유승민 같은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상민 장관 경질해라. 네. 오늘 또 안철수도 또 강하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 사람을 꽉 안아주는, 네.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주는 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리더십 굉장히 좋아 보이고 네. 그 이전에도 이제 뭐 지지율이 바닥이다 할 때 쇄신을 어떻게 하냐,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하냐 그런 네.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거죠. 이제 실무적으로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네. 국면 전환을 위해 가지고 그렇죠. 경질한다 이런 식은 안 하겠다. 그거는 네. 오로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리더의 이기적인 그런 네. 경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겠다. 그걸 네. 오늘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또 김건희 여사의 저런 행동도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영부인이 할 수 있는 또 굉장히
또 긍정적인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렇게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유가족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네, 그런 네. 모습도 굉장히 보통 이제 네. 그 일반적으로 남성이 좀 뭔가 실무적인 치고 나가는 역할, 뭐 이게 뭐 그런 역할을 한다면 여성은 이제 공감 능력이 강하다라고 해서 네. 피해자들을 위로하거나 뭐 간호하거나 이런 일들에 좀 더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그런 측면에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영부인이 자기 역할 잘 찾은 것 같아요. 네. 예, 잘하고. 그런데 다만 이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는 네. 지금 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야당은 뭐 진작부터 이상민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네.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고에서 주무 장관이 그 어떤 뭐 자리 욕심을 낸다거나 그렇죠.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그만둬야 되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는 옳지 않고 장관 다만 스스로. 장관이 뭐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어찌됐거나 이 사건이 수습될 때까지는 수습을 최대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이 자리에 연연하거나 이 임명권자가 나가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나가겠다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좀 그렇고요. 그냥 자리에 초연하게 초연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상황에 맞서.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네. 최선을 다하는 저는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도 그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네. 사실은 안팎에서 엄청난 경질 요구를 받고 본인도 처음에는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마지막까지도 현장에서 이렇게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거의 네. 한 달인가요? 네, 거의 뭐 이제 몇 달을 집을 가지 않고 네. 그냥 그 현장에서 계속 그 유족들 위로하고 하면서 네. 오히려 나중에는 그 이주영 장관은 야당에서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조차도 네. 이제 이주영 장관에 대해서 이주영 장관은 경질하면 안 된다. 네, 그런 라고 얘기가 할 나올 정도로 이제 저희가 네. 사실 이제 이상민 장관한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네. 그 당시에 이주영 장관과 같은 그런 책임감, 네. 그런 것들 지금 제가 기대하는 거죠. 사실 그 경찰 문제도 지금 네. 이 112 신고록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분 성함도 특정이 됐었던 것 같은데 당시 네.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고 네, 네. 현장 상황을 좀 지휘하기 그 현장을 좀 네.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경사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분 때문에 경찰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부터 네. 그 분위기가 또 확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저희 기사들인데요. 그 네. 경사분도 네. 사실은 신고를 받고 거기에 간 게 아니라 다른 신고를 받고 갔다가 네, 이태원 우연히- 파출소, 이태원 예, 파출소 소속 이태원 파출소예요. 김백겸 경사입니다. 네. 김백겸 경사. 다른 네. 폭행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근처에 갔다가 네. 우연히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어떤 뭐 지휘 체계나 시스템은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네, 저는 사실 요즘 이 경찰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비난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 이태원 파출소의 저 김백겸 경사, 김백겸 경사. 네, 저분의 사례가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소중한 사례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112 녹취록이 앞으로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될 거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기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저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은 네. 어저께 KN의 본 방송 거예요. 봤나 봐요. 본 거예요. 네, 제가 오원춘의 사례를 예를 들었잖아요. 네. 똑같이 오원춘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 난리가 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은 여기서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 바로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제가 어떻게 11건이 말이 되냐. 네. 이 진짜 그 응급 상황에서 경찰이 공개한 게 11건의 신고가 있었고 그중에 4건을 대처했다. 이런 식으로 경찰이 전혀 밝혔는데 네. 11건은 무슨 11건 벌써 지금 100건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경찰뿐만 아니라 당시 이 오원춘 사건을 네. 계기로 해가지고 네. 컨트롤 타워가 마련이 됐고 네. 지금은 이런 위기 신고 전화 창구가 뭐 예전에 한 20개 됐었다는데 네. 지금 딱 3군데밖에 없다 그래요. 네. 경찰 112, 소방 119, 그쵸. 민원 상담 110 이렇게 네,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경찰하고 소방은 사실 뭐 다들 뭐가 뭔지 정확하게 모를 정도로 그냥 양쪽에다 다 전화를 하죠. 그쵸. 119에도 어마어마하게 신고가 많이 됐고 그렇죠. 112에도 지금 11건이 아니라 거의 100여 건 넘는 사건 신고가 있었고 당연히 모두 녹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 뭐 이 기사에는 79건이라고 해요. 네. 79건이고 기동대는 퇴근했다. 요거는 이제 기동대가 그 행진하는 그 뭐 윤석열 퇴진 집회를 네. 이제 같이 이제 커버를 하다가 그 일이 끝나고 나서 퇴근했다는 이야기고. 네. 네. 지금 저 112 신고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경찰 쪽에서 먼저 이제 그
자기들이 먼저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거는 이제 텍스트가 공개됐는데 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 있는 적나라한 음성들이 음성 파일이 공개되겠죠. 그게 이제 지금 언론사 쪽에서 이제 벌써 입수했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이제 그것들이 특히 이제 PD 쪽 같은데 네. 자, 노골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스토리텔링을 짜고 있는 PD 쪽 같은 데한테 그런 적나라한 그런 피해자들의 목소리들이 들어간다면 그들이 그거를 어떻게 편집하고 또 어떻게 짜맞춰서 어떻게 또 감성파리로 해서 정부를 공격할 것인가. 네. 저는 정말 상상만 해도 지금 끔찍하거든요. 벌써 사실 경향신문 같은 데는 네. 이런 식의 제목을 달고 있어요. 첫 네. 신고 이후 30분 지났는데 네. 구조 요청에서 112 상황실이 무슨 일이신데요? 이런 게 네. 먹이는 거예요. 네, 완전히. 먹이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네. 이거는 선동이죠. 네. 예, 그래서 선동이죠. 뭐 네. 사고 현장에 갇혀서 112에 구조 요청을 하자 무슨 일이신데요?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라고 했다는 건데 네. 소방하고 경찰 사이에 사고 상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전화가 왔는데 네. 거기서 전화하시는 거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일이신데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전화 처음에 받으면. 네. 근데 받는 사람은 매뉴얼대로 했을 네,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저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 네.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한 선동이 나올까? 굉장히 지금 그 상황이 진짜 그렇죠. 안 봐도 비디오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렇게 지금 될 것 같은데 뭐 한결의 경향 지금 신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그 팩트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한 부분들이 있고 음. 좀 약간 팩트는 어쩔 수 없는데 거기다가 저들이 교묘하게 엮어요. 팩트가 아닌 거를 끼워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요즘 이제 포렌식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서 또 현장에서 수거된 핸드폰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여기 추가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정권에게 치명적인 일종의 소재가 이 녹취록에 더해질 수가 있다. 네. 그런 것을 MBC의 PD 수석 같은 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 저희가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네. 용산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을 받은 상태고요. 네. 오늘은 이 112 센터, 네. 112가 아까 그 오원춘 사건 이후로 네. 전부 통합이 돼가지고 시스템이 개선이 됐었는데. 네. 그래서 그 112 센터에서 직접 지시를 하는 형식으로 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네. 저 112 상황 관리관이 매일매일 아마 이제 네. 그 간부들이 그쵸, 돌아가면서 당직처럼. 하루에 네. 당직처럼 네. 상황 관리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미진 총경이 네. 그날 당일날 서울청의 상황 관리관이었는데 네. 그 사고 나서 전화가 오던 와중에 자리를 비웠다. 자리를 비웠다는 거죠. 1시간 반. 1시간 1시간 반 가까이를 자리를 비워가지고 네. 왜 경찰청장이 보고를 늦게 받았나 했더니 네. 이 상황관리관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보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 시스템을 아무리 개선해도 네. 이걸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일단 안 돌아가요. 저 유미진 총경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을 보니까 네. 이번에 이제 경질된 용산서장이랑 좀 비슷해요. 굉장히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굉장히 네. 비슷하고 예. 사실 그 전에 이제 중부서장을 했었는데 네. 일단은 그 전남 나주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역시 경찰대 출신이고 네. 그리고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알바끼 인사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네. 초고속 승진을 해요. 초고속 네. 출신이죠. 왜냐 전남 나주 출신이니까. 글쎄. 그리고 예. 또 여성이고. 예. 지금 중부경찰서장으로 작년 2월 10일에 임명이 네. 돼서 네. 보통 경찰서장이 1년 하거든요. 1년. 네. 1년을 하고 나서 서울청으로 아마 들어와서 네. 서울청에 무슨 교육관 교육 무슨 인사 교육 담당관을 네. 했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분의 좀 경력을 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여성 간부가 인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장점으로 삼아서 요직을 타 거쳤어요. 굉장히 빨리 네. 출세했어요. 보니까. 이를테면 뭐 네. 경찰 개혁단의 경찰 개혁 점검 팀장 완전 실세거든요. 네. 그 초고속 승진이 전부 다 문재인 정부의 아, 그 그러네요. 시기에만 네. 집중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네. 2017년부터 그러니까요. 전남 경찰청의 저 여성 청소년 과장 네. 여기까지는 사실은 네. 그냥 그 자리였던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 한평서장을 서장. 맡고 네. 그 다음에 경찰 본청에. 본청으로 들어와서 여성대상 범죄수사과장을 하고 네. 그 2020년에 네. 또 경찰청 국민중심 경찰개혁단 경찰개혁 점검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서울 중부경찰서장. 중부경찰서면요 서울의 핵심 3인방 중에 네. 하나예요. 네. 남대문서, 네. 용산서, 중부서 네. 여기가 네. 지금은 이제 용산서가 크지만 전에는 이제 강남서, 네. 남대문서, 중부서를 3대 경찰서로 네. 봤었는데 네. 중간다리 네. 거치는 국민 중심 경찰 개혁단 뭐 이것도 굉장히 그럼요. 큰 권력을 누린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를 비웠다라고만 기사를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 비웠는지. 뭐 했는지 굉장히 아니 중요해요. 밥을 먹으러 갔는지, 아니면 술을 마시러 갔는지, 아니면 뭐 무슨 가는 걸 했는지. 아니 네. 안 그래도 오늘 네. 울산 서장이 네. 1시간 일찍 퇴근해가지고 상추 뽑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울릉도 네. 맞아요. 울릉도 예. 경찰서에서. 네. 경보 터진 날. 네. 오늘이 또 울릉도에서는 사실 상추를 뽑던 말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텐데 네. 예. 오늘 하필이면 미사일이 네. 그쪽으로 날아가는 그러니까요. 바람에 네. 울릉도에 사상 최초로 공습경보가 발령이 네, 됐대요. 그런데 5시에 퇴근해서 상추를 뽑고 있었다. 상추를 뽑고 있었다. 이런 게 나와가지고 네. 이게 경보- 경찰은 사실 뭐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경보 수위가 네. 2시 30분까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행동을 한 건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유미진 총경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용산서장이 네, 수사 의뢰돼 있는 상태인데 네. 이게 이 수사 의뢰 주체가 또 재밌습니다. 경찰이 경찰을 지금 네.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네. 이제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는 게 일종의 네. 면피용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또 검찰이 나서기 시작하면 또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면피용이 아닌가 했더니 이제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이게 셀프 수사가 의혹이 남는다면 다른 방법을 고민하겠다. 네. 이건 검찰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를 하든지 뭐 네. 이런 방식으로 좀 뭔가 네. 의혹이 안 남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네. 대통령실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쪽이라든지. 대통령실은 사실 지금 초기 대응을 굉장히 네. 발빠르게 잘해서 네. 국민적으로 좀 지지율이 좀 상승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지금 완전 경찰의 그 112 네.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는 게 드러나면서부터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 그리고 버렸습니다. 저는 제일 네. 나쁜 게 거짓말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순간의 잘못을 묘면하기 위해서 면피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 처음에 경찰에서 그 책임자가 나와서 11건 신고가 왔는데 그중에 우리가 4건을 대응했다. 이거 거짓말로 들통났죠. 네. 그리고 그 전에 6시쯤에 최초 신고가 왔는데 그거는 단순한 불편 신고였다. 이런 식으로 경찰에서 해명을 했는데 그 당사자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그 6시부터 벌써 압사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네. 아니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들통날 거짓말을 경찰이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은 뭐 지금 자리 지킬 생각하지 말고 누구한테 책임을 끊을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 밝혀야 되고요. 네. 그리고 112 신고 내역 지금 거의 100건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거를 좌파 애들이 피드수첩 같은 데가 조작하지 못하도록 다 공개해야 됩니다. 네. 경찰이 선제적으로 먼저 공개를 해야지 그렇죠. 이거를 안 내주려고 하다 하면은 그거 안 내주겠어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내놓으라고 이제 정보공개 청구할 벌써부터 텐데 난리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뺏기지 말고 먼저 공개해 갖고서 의혹이 없도록 미리 다 공개를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시기 조절하고 적당히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뭐 국정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인공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경찰이 미리 공개하는 지금 거예요. 경찰이 오히려. 자꾸 막 면피하려고 숨기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숨기려고 한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고요. 숨기려고 하면 더 의혹만 드러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시나리오나 빌드업에 말려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예. 그래서 숨겼다가 들통나면 국민들은 더 관심만 집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112 앞으로 공개될 게 산더미다 이런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왜 하냐. 저희가 먼저 공개해서 김을 빼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쟤네들은 조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읍참마속의 네. 예, 그 행동이 되죠. 예. 네. 자, 지금 노컷 뉴스에서 지금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112 신고 빗발쳤던 그 시각에 경찰서장, 용산 경찰서장 경찰서장이- 이임재 용산 경찰서장은 윤석열 퇴진 집회를 막았다. 근데 사실 라는 이 뉴스가 기사가 나오는데. 네. 사실 좀 굉장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 중에서 좀 다소 묻히는 기미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고가 빗발치던 시기에 이거는 경찰을 제가 좀 뭐 이렇게 실드 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장 뭐 하고 있었냐 했더니 윤석열 퇴진 집회가 있어서 거길 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저 집회는 미리 신고된 집회입니다. 네. 그렇죠. 아니 경찰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출동에 우선순위를 했을 때 신고된 집회부터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신고 안 된 집회부터 먼저 네. 가야 되겠습니까? 네. 신고된 집회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간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집회도 신고가 됐냐? 네. 윤석열 퇴진 집회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인데 네. 이게 처음에 자기들은 이제 1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네. 10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네. 저희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오늘의 네. 핵심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핵심 뉴스인데 이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 10만 명까지는 아니고 네. 수천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그 10만 명까지는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10,000명 이상은 모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청계광장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청계광장에서 4시경에 시작을 네, 했습니다. 근데 청계광장에 시작을 해서 근데 이동을 합니다. 네. 이동을 해서 이들이 어디서 끝나냐? 어디서 끝나냐? 그 일단은 대통령실이 있는 네. 삼각지. 그러니까 예전 국방부 그쵸. 대통령실 앞에서 네. 9시 반경에 네. 이 집회가 네. 끝이 납니다. 이 집회가 끝이 나요. 아주 묘하게 이태원이랑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실 앞은요. 네. 지금 사고가 난 해밀턴 호텔로부터 그렇죠. 1.7km 굉장히 가깝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집회가 대통령실 앞에서 그 해산을 했지만 해산한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다시 온 삼각지 쪽으로 갔지만 네. 일부는 녹사평 쪽으로 네. 옮겨갔다. 일단은 저희가 네. 이제 그 집회 현장을 찍은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저희가 좀 편집을 해봤거든요. 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집회의 분위기를 보시죠. 네. 맞고 집회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원이 많아요. 네, 경찰이 네. 저기 4,000명이 투입됐다는 건데 4,000명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게 네. 행진을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길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길을 막아주고 옆에서 지키느라고 경찰들이 대거 저 집회에 투입됐다는 건데 네.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전에 같으면 시청 앞에서 뭐 광화문 정도까지 행진하고 거기만 에스코트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경찰들이 요소요소마다 다 서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인원들이 얼마나 많이 저게 필요하겠습니까? 4시부터 시작해서 9시 반까지 저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 여차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함께하시겠죠? 윤석열 정권 퇴진과 퇴진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여 힘차게 투쟁하세요, 여러분! 차에 윤석열 차 만화도 좀 실려 있고요. 네. 네, 이렇게 행진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 병력이 4,000명 가량이 저 집회에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인간 띠를 만들어야 되고 네. 그게 너무 길어요. 예. 저 길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옮겨가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어우. 할로윈 복장을 한, 저 해골 복장을 한, 전날이 10월 29일입니다. 네. 지금 사고가 있었던 당일 거의 그 시간대예요. 네. 그런데 저기가 지금 삼각지입니다. 삼각지 대통령실 앞에서 네. 지금 최종적으로 집회가 정리된 상황이에요. 9시 저 반입니다. 마지막 화면을 좀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죠. 네. 예. 여기서 제가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이 제보를 처음 받고서 네. 소름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기사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경찰들이 저 집회를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 인력이 좀 분산됐다. 지금 그 정도 차원에서 이제 기사가 나오고 더 있잖아요. 네. 악의적인 건 노컷하고 한겨레 같은 경우는 네. 제목을 왜 이렇게 쓰냐면 네. 경찰들이 윤석열 라인이다 혹은 윤석열에게 딸랑거리기 네. 위해서 인명피해를 방치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프레임 그런 받는 식으로 거예요. 지금 프레임 만들고 예. 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저들이 그날이 할로윈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모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네. 일부는 네. 저 할로윈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분장을 네. 하고 있다는 게 이날이 할로윈이고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모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들 집회를 삼각지에서 녹사평까지 와서 녹사평에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보받은 내용은 뭐냐면 네. 저들은 순수한 시민이라기보다는 전문시민군. 전문적인 시위꾼들입니다. 거기서 뭘 하고 저들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냐? 이태원으로 가자. 아. 이태원으로 가서 이태원에 젊은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들을 우리가 포섭하자. 네. 그 현장에 우리가 혼란을 주자. 그 혼란을 주자는 말까지는 안 했지만 이태원으로 가자라는 멘트가 나오고 전문 시위꾼들이 바로 그대로 녹사평에서 이태원으로 투입됩니다. 현장에서 그 녹사평에서 예. 녹사평에서 이태원 그 해밀턴 호텔까지의 거리는 네. 정말 몇백 미터 수준입니다. 아니, 저 그래서 사람들 거의 한- 걸어온 거리하고 비교하면 네. 한 10분이면 가요. 10분도 네. 안 걸려요. 그래서 9시 반에
녹사평에서 마무리가 됐을 때 네. 지금 이 사고 시각은 10시에 15분경부터거든요. 네. 45분이면 네. 이 사람들이 녹사평에서부터 이태원 전체로 퍼져나가서 네. 이태원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중요한 게 서장도- 뭐냐면 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이태원의 그 참사 이전의 그 영상들을 보면 네. 10시 이전까지 한 8시, 9시까지만 해도 흐름이 나름대로 있어요. 흐름이 질서가 있습니다. 있었어요. 질서가 네. 있었고 흐름이 있었고 사실은 거기 모인 시민들은 사실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서 나온 순수한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그 뭐 특별한 소동도 없었고 질서가 남들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 전문 시위꾼들이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이태원으로 몰려 들어가면서 순수한 시민들 사이에 섞여서 혼란을 만든 거죠. 네.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네. 지금 그 저희가 볼 때는 네. 상당히 신빙성 있는 추정이고 제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저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영상들이나 이런 영상들이 많은데 네. 저런 영상들 사이에서 네. 지금 저 시위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 시위에 참여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물론 이제 해골 바가지 쓴 할로윈 네. 복장을 정식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 네.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시위자들도 있는데 한번 영상을 비교해 보시고 네. 이쪽과 이쪽 이태원에 있는 군중 속에서 지금 이 시위군 중에 네. 동일한 인물이 있는지 여부를 네. 좀 찾아봐 주시면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건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저도 이번에 사건이 일어나고서 특히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경우에서 동영상들이 많이 공유되면서 네. 사실 그때 막 그 토끼머리띠를 한 사람이 밀었다 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뭐 사실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밀자 해가지고 와르르 밀렸다 뭐 이런 그게 얘기들이 화제를 나오는데 모았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네. 분위기가 뭐냐면 무슨 세력이 있는 것 같았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여럿이 몰려다니면서 뭔가 막 밀어 뭐 뒤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선동하고 다니고 뭔가 그냥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네. 좀 약간 그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소위 말하는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순수한 시민이 아니라 이 세력들이다. 네. 그렇게 의심이 된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제보받은 내용은 저 현장에 있었던 저 윤석열 퇴진집 현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말인데 왜 녹사평에서 끝났느냐? 네. 녹사평에서 일단 이 윤석열 퇴진 집회는 해산하고 우리 이태원으로 가자. 네. 이태원에서 가면 젊은이들 많다. 젊은이들과 우리가 그쪽에서 멘트는 어울리자라는 건데 이 어울리자는 게 가서 혼란을 만든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할로윈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퇴진이라는 네. 분명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지금 있는 저 황 기자 분들입니다. 황 기자 TV의 영상을 보더라도요. 네. 이 채팅창에 네. 저 영상의 채팅창을 보면 중간 중간에 할로윈이 따로 없네요라는 그러니까요. 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 네. 저 영상에서 저 분위기에서 저 사람들이 네. 집회 끝나고 이태원으로 가자라는 느낌이 네. 자연스럽게 있었던 거 아니냐. 이태원의 할로윈 일반인 인파들은요. 네. 굉장히 평화롭게 움직였어요. 네. 긴장만 좀 했을 뿐이지 네. 저 사람들은 벌써 지금 뭔가 네. 그 광기 막 열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거를 사실은 녹사평에서 끝났으면은 저들이 모인 사람들도 사실 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 네. 젊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저 이태원에서 할로윈이라 사람들 많고 분위기 좋대. 그래서 그럼 가보자. 순수하게 한번 가보자.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가보자. 네.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지만 있죠. 전문 시위꾼들이 저쪽에 젊은이들이 많고 우리의 그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저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 네. 저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야 된다. 우리 세력으로 포섭을 해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의도적으로 집단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예. 지금 이 황기자 TV라는 곳에서 저 네. 집회 영상이 굉장히 장시간 있습니다. 저희가 네.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심지어 그 토끼머리띠 한 여성도 있네요. 네, 저런 그 얼굴들이 특정되는 사람들이 네. 그 이태원 당시 상황에서 네. 그 아니, 주변의 영상에서 저 전문- 같은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네. 한번 확인을 해서 저 전문 네. 시위꾼들이 저 김건희 특검이나 저 피켓만 버리고 네. 그냥 그대로 이태원을 가면은 순수한 시민들하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 영상에서도요. 네. 그 김건희 특검 무슨 뭐 윤석열 퇴진 이 피켓을 네. 그 삼각지 거기 그 국방부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옆에 있는 벽에다가 네. 다 붙여놓고 저렇게 전부 붙여놓고 네.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 피켓만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시민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태원에서 인파에 섞이면 바로 그 인파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저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제가 또 심각하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전에 네. 그 광주에서도 그런 순수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문적인 그런 뭐 그 요원들이 그 끼어들었다, 시민들 뭐. 사이에 끼어들었다라는 의혹이 많았잖아요. 의혹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거 이제 과거의 일이기 네. 때문에 저희가 밝혀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저 순수한 할로윈을 즐기는 순수한 젊은이들 사이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전문적인 시위꾼들이 끼어들었다. 네.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것은요. 저 윤석열 퇴진 집회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안진걸이라고요. 제가 안진걸이라고 사진 찾아놨거든요. 네. 그 안진걸이라고 저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안진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진걸의 프로필을 보여주세요. 안진걸의 프로필. 네. 안진걸이 예전에 네. 참여연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좌파 진영에서 네. 그 전문적인 시위꾼으로 좀 나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데 네. 이 윤석열 퇴진 집회를 지금 주최하고 있는 주최한 거예요. 사람이 안진걸이고 지금 네. 언론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 했어요. 참여연대 희망 제작소 뭐 이런 거 네. 다 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성공회대 외래 교수 민족문제연구소 네. 민원연 안진걸의 프로필을 보면요.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아, 중대법대 학사. 저 안진걸이 네. 심지어는 이재명이 자기 서클 선부해 가지고 이재명이 그 신발에다가 무슨 그쵸. 소주인지 막걸리인지를 네. 타서 줬었다. 자기가 네. 그걸 먹었다. 그런 관계다라는 글도 쓰고 그랬었어요. 저 사람이. 안진걸은 네. 이재명의 중앙대학교 법대 직속 후배. 직속 후배예요. 중대법대. 그리고 아주 뭐 네. 대학교 때 서클을 같이 하고 그랬었대요. 네. 이 보시면 뭐 네.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하면서 네. 엄청 뭘 많이 도와줘요. 성남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원팀, 이재명의 최측근 그런 인물인데 여기서 보면 저희가 저 이재명 네. 민생연구소 안진걸 소장님께서 네. 구멍 손잡이가 달린 우체국 상자를 들고 경기도청을 찾아주셨습니다. 우체국은 23일부터 이 택배 상자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네. 안 소장님은 택배 상자 구멍 손잡이 만들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저는 사실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좀 안진걸이 네. 또 저 택배 상자까지 팔아먹었군요. 경기도에. 네, 근데 뭐냐면 지금 네. 이번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난 부분에 네. 대해서 그냥 네. 대충 뒤져도 이재명하고 안진걸이 완전 한 몸이에요. 한 몸이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태원 참사 때문에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지금 당장 지금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될 이재명이 지금 한숨 돌렸잖아요. 혈색이 좋아졌어요. 지금 표정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네. 원인도 알 수 없고 결과도 참 애매하고 이럴 때 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네. 보통 이제 의심을 그런 식으로 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쵸. 수혜자. 네. 수혜자가 가장 누구냐? 수혜자가 누구냐? 네. 그 사람이 원인을 제공해서 직접 일으킬 수는 없더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 연관이 없겠냐? 네. 그런 얘기들을 보통 하는데 이심전심이라는. 네. 지금 이 사건으로 가장 뭐 물론 이제 좌파들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네. 어떻게든지 판을 좀 뒤집어 보려고 네. 하고 있고 네. 민주당도 막 그렇게 나서고 있고 하지만 그쵸.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재명은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모든 뉴스의 핵심이 중심이 네. 이재명이었는데 그렇죠. 이 사건으로 일주일 만에 완전히 뭐 잊혀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음모론으로 빠지는 건 좀 경계해야 되지만 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사건은 네. 이태원에서 할로윈을 즐기러 나온 순수한 젊은이들이 압사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오후 10시 정도였어요. 10시 그리고 정도. 아니 네. 이태원에서 네. 저런 게 뭐 그날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음. 사실은 10년 동안 수십 번이 넘게 저런 그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게 그쵸. 있었고 네. 작년 사진하고 비교해도 네. 인파는 거의 비슷하고 아니 사실 아침에 네. 지하철을 타시면 그렇죠. 저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오늘 그러면 너무 그 사고가 웃겼던 게 나기로 치면 예. 지하철에서 그 어떤 횟수와 이런 걸로 비교했을 때는 지하철에서는 압사 사건이 수도 없이 나야죠. 그렇죠. 그런데 분위기가 좀 많이 변했어요. 네. 멈춰 하니까 다 멈추더래요. 네, 아니 뭐 그럴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다들 하여간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는 걸로 따지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지하철이 더 많죠. 지하철에 발빠질 수도 이태원은 있는데. 할로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거기서 즐기는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룰에 의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질서가 지켜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9시 30분경에 네. 이 전문적인 시위꾼들이 이태원이랑 가까운 녹사평에서 집회를 해산하고 그 사람들이 이태원으로 몰려갔다. 몰려간 것이 아니냐. 용산 서장도요. 사실은 저 집회를 따라다니다가 네. 저게 끝나고 이태원을 넘어오는데 저 집회가 끝나고 나서 넘어왔다는 거죠. 그 동선이 네. 겹치는 거예요, 그 사람. 네. 저기서 지금 구글 지도를 봐도 지금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으로 왔잖아요. 전쟁 기념관 맞은편이 네. 대통령실입니다. 저희 네. 그림은 나오진 않지만 네. 거기 이제 예전 국방부 건물이고 그게 대통령실로 변했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실 앞에서 이 집회가 해산이 돼요. 그 영상을 보시면 명확하고 네. 거기서 이제 저 벽을 예전 미군 기지 쪽으로 벽을 타고 쭉 걸어와서 녹사평 쪽에서 상당히 많은 수천 명의 인파가 네. 해산됐고 네. 삼각지역에서 저쪽 숙대 쪽으로 흘러간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저희가 보니까 네. 이게 전체 인원이 네. 갈라졌어요. 네. 녹사평에서 헤어진 사람들은 바로 지도 옆으로 보시면 이태원 관광특구, 용산구청, 음식거리. 네. 이태원역. 네. 저 이태원역이 해밀턴 호텔입니다. 저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 바로 밑에가 해밀턴 예. 호텔입니다. 네, 거기가 해밀턴 호텔에서 네. 녹사평역에서부터 이태원 음식거리까지는 네. 밑에 200m 기준으로 따지면 네. 600m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600 네. 이태원 역까지 네. 역까지가 700m고 그 네. 바로 앞에 네. 역의 바로 앞에 네. 조금 더 앞쪽이에요. 네. 그 사고가 난 거리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거의 600m 정도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경찰이 사실 이번에 이제 토끼머리띠 남성을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좀 지목이 되니까 이제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전문적인 시위꾼들이 이태원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고 네. 그들이 거기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CCTV나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경찰이 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경찰이 이제 이 CCTV에 네. 가장 접촉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대통령실 앞에서 네. 몇천 명의 인원이 네. 최종적으로 9시 반에 네. 집회에서 해산을 합니다. 네. 이 중에 얼마만큼 되는 인원이 네. 녹사평 쪽으로 옮겨와서 네. 최종 해산을 했는지 녹사평 역 근처에 있는 CCTV를 전부 확인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의 인원을 파악해서 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쭉 이제 세계 음식거리 쪽으로 가는지. 갈 거거든요. 세계 음식거리 네. 쪽으로 이제 그 해밀턴 길을 아니, 따라서 너무 자연스러운 게 저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대통령실 거기서 그 길로 갈 앞에는 거야. 통제가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집단적인 뭐 네. 집회는 못 하니까 거기 그 앞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길로 가면은 네. 직진만 쭉 하면 되니까 얼마나 자연스러운 동선입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동선이 이루어지고 그 길로 따라서 쭉 오면 해밀턴 호텔 앞까지 오게 되는데 네. 그 동선을 확인해서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네. 그 현장에 와 있었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리고 만일에 10명, 20명이라면 단순히 한 명, 두 명이야 우연히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똑같은 얼굴이 집단이었다는 거죠. 20명, 30명이 그 해밀턴 호텔 길 옆에 있었다? 네.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갔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네. 헬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한 순수한 시민들 사이에 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전문 시위꾼들이 껴 있었다. 네. 순수한 시민들은 그냥 단순히 이걸 즐기려는 목적이었지만 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뭔가 혼란을 유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알고 있지만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우측 네. 통행이 형성돼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 내리막 쪽 길 쪽 뒤쪽에서 네. 밀어 뭐 네. 그런 소리가 들면서 누군가가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밀어가지고 네. 와르르 물려졌다. 네. 지금 그 얘기는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그 밀려는 사람이 누구냐? 개인이 아니라 네. 집단이 개입한 것 같다. 그런 증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집단이고 또 저 분위기에 녹아들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요. 네. 자기들의 분위기가 있는 거죠. 할로윈을 자기들은 게 아니야. 자기들은 할로윈을 즐기러 온 게 아니라 그런 게 네. 그 사이에서 어떤 혼란을 일으키려고 온 거예요. 일으키려고 그 인파 사이에 낀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잡아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오늘 사실은 이 밀시는 장면 포착하고 지금 CCTV 분석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토끼머리띠 남성을 가지고서 너무 이제 인터넷상에서 부각이 돼서 그 사람을 조사했는데 그 사람은 알리바이가 생겼어요. 네. 알리바이가 있더라고요. 더 일찍 나갔어요. 저기 네. 그 사람들이 여기 도착하기 전에 나간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네. 그 영상들에서 꼭 네. 저 현장 그 사이가 아니더라도 네. 그 주변에서라도 네. 지금 이 시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네.
그 주변에서 몇 명이 아니 발견된다. 갑자기 남자들 몇 명이 동시에 밀어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뭐 좀 약에 취해서 그런 것 같다 네. 아니면은 뭔가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혼란을 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갔다면. 집단들이 일부러 갔다면 너무 위화감 느껴지죠. 네. 약에 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본인들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큰 압사 사고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사실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현장에서 자기네들이 혼란을 유발하면 분명히 정권에 부담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160명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게 아니더라도 혼란을 단지 유발하려고 혼란이 돼서 이 상황이 대통령실 근처 특히 네. 용산에서 네. 용산에서 이런 사고가 남으로써 저 보세요. 네 여러 가지 하여간 한 의도가 5명, 있죠. 6명이 무리지어서 누가 봐도 일부러 사람들 있는 곳에 들어가서 힘껏 밀치면서 여기서 저기서 왔다 갔다 했다. 이게 순수한 시민입니까? 이상하죠. 갑자기 남자들 몇 명이서 동시에 밀어 했다. 일부러 몰려다녔다. 집단이었어, 집단.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경찰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저 CCTV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CCTV들의 영상을 쭉 보고 네. 제가 볼 때는 그 녹사평에서 헤어지는 사람들의 네. 물이 거기서부터 CCTV로 쫙 추적을 해나가면 네. 동선이 대충 잡힐 것 같아요. 거기서 단 10명, 20명이 가서 해밀턴 호텔 앞에서 얼쩡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실은 의도가 민주당의 입증될 수 민주당 있습니다. 입장에서 그리고 저렇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원하는 전 집단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요. 그걸 뭐 압사를 의도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혼란을 어떤 식으로든지 그 이태원의 할로윈 인파 속에 섞여서 네. 혼란을 일으켜서 네. 사고가 나게 만들었다. 본인들이 의도했던 게 압사가 아니라 단순히 혼란에 의한 그냥 사고 네. 정도라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목적은 달성하는 거죠. 지금 그 수천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해도 네. 뉴스 같은 데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유튜브 하나에만 나고 말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중에 몇십 명이 잠깐 옮겨가가지고 그 인파 사이에서 조금만 왔다 갔다 해도 네. 지금 사실 그 시위가 목적하는 거나 이 이태원 사고가 목적하는 거나 목적 달성은 똑같아요. 결국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타격을 주는 거, 윤석열 정부의 위협을 주는 거, 그래서 위기를 조성하는 거. 사실 저희가 오늘 방송하는 내용은 지금 이태원 사건에 어떻게 보면 판을 바꾸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전까지는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우연한 사고다, 어쩔 네. 수 없는 사고였다. 근데 만약에 저게 전문적인 시위꾼들이 개입됐다면 이거야말로 계획된 사고일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기사를 한번 보면요. 그냥 보면 우리가 맥락 없이 아까 그 영상 없이 보면 마치 이제 요것도 과도하게 네. 기동대가 많이 집회만 많이 신경 갔다. 썼다. 네. 집회만 신경 썼다. 이렇게 또 프레이밍 당할 수 있는데 영상을 보면 거기 많이 있어야 돼요. 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네. 열기가 있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네. 뭐냐면 이제 또 SBS에서 경찰의 내부 문건을 또 공개해서 또 지금 파문이 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론 동향 문건인데 여기서 보면 경찰이 시민단체 대표를 접촉했다. 네. 이렇게 보면 경찰이 내부 문건을 뭐 이렇게 그런 여론 조석을 위해서 시민단체 대표를 접촉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요. 여기 또 안진걸이 나오네요. 여기서 동아일보 기자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 안진걸이네.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도했던 안진걸입니다. 안진걸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경찰이 자기들의 협조 요청이나 회유를 해온다. 그리고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방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이 안진걸의 이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 뭐를 목표로 하고 있냐면 네. 이번 참사를 현 정권의 대표적 실정으로 내세워 네. 향후 촛불 집회 동력으로 삼겠다며 네.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 중 네. 자기들이 일으켜놓고 네. 자기들이 이걸 대표적 실정으로 내세우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네. 의심을 갖기에 좀 충분한 게 그리고 이제 아닌가. 경찰이 저 안진걸 대표한테 접촉하는 것도 네. 단순히 여론 동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이태원 참사와 바로 또 주변에서 집회를 했던 이 윤석열 퇴진 집회와의 연관성을 경찰이 찾고 있는 거예요. 찾을 수밖에 없죠. 아니 왜냐하면 그게 아니었다면 네. 수없이 많이 있었던 이태원 할로윈 네. 그 축제에서 네. 그동안 한 번이라도 비슷한 사고라도 났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뭐 서너 명이라도 밀려서 넘어져가지고 네. 뭐 다쳐서 부상을 당했다거나 뭐 그 골목이 그렇게 위험했다면 그렇죠.
과거 10년 동안 매년 사진을 보면 다 똑같아. 매년 그 정도 모여 아니, 있어요. 사실 올해는 뭐 코로나가 풀려서 사람들이 네. 더 모였다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미친 듯이 모였고 그 재작년에도 미친 듯이 모였고 그 골목은 작년이건 재작년이건 계속 좁았어요. 심지어 2000년 코로나 첫 해에 네. 그 바로 길 건너편 쪽에 그쵸? 그 건너편 쪽의 길에서 네. 그 이태원 해밀턴의 대각선 건너편 쪽입니다. 네. 거기서 수많은 클럽들이 모여 있는 데서 네. 코로나가 왕창 옮겨졌다고 네. 그 CCTV 다 뒤져가지고 네. 코로나 그 걸린 사람 뭐 찾아내고 뭐 별일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태원에 사람들이 안 모였던 게 아닙니다. 계속 모였는데 왜 올해만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났느냐? 작년과 올해가 달랐던 점은 작년에는 윤석열 퇴진 집회가 근처에서 없었고 네. 올해는 있었다. 그리고 이 퇴진 집회 했던 사람들이 이태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안진걸 조금 저기 헌화하는 거 보세요. 네. 와 진짜 이 안진걸이 원래 저짓하는 사람입니다. 네. 10년, 15년 전부터 네. 늘 하여간 촛불 가지고 집회하고 촛불 가지고 집회하고 네. 하여간 촛불을 못 잊는 사람인데 저게 지금 오늘 기사입니다. 네. 오늘 기사. 네, 오늘 네. 사실은 이렇게 사실 저 참사에 자기네들도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데 자기는 순수하게 가서 헌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언론사들은 사진을 찍어서 부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진걸의 촛불 행동이란 곳은 네. 지금 목표를 네. 이번 사고를 윤석열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삼아서 네. 앞으로 촛불 집회의 동력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고 나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고로 인해서 네. 가장 큰 동력을 얻게 된 사람 또 안진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진걸은 또 오늘 또 뭘 했냐 하면은 그 경찰이 여론 그런 동향 문건 만들었다고 오늘 또 기자회견했어요. 진짜 경찰이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태원 당시 현장 분위기를 담은 영상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네. 그 영상들 사이에서 네. 지금 이 아까 그 황 기자 TV인가 하는 그 네. 영상 저희는 물론 다운을 받아놨는데 이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네. 그 영상을 보시고 네. 그 집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네. 이태원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네. 동일한 인물이 보이시면 네. 저희에게 네. 반드시 제보를 해주십시오. 네. 저희에게 제보를 해줘서 네. 저희가 이 같은 영상이 네. 10명만 나와도 저희의 지금 이 추론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바로 6시간 전에도 네, 안진걸 방송 나서 하는 거 보세요. 네. 박원순 시장 때는 20만 명이 모여도 괜찮았다. 그때는 니네가 안 꼈으니까. 저 니네가 거기서 혼란을 유발 안 유발 안 했으니까. 했으니까. 아니 경찰 뭐 투입된 경찰 숫자를 보면은 네. 올해가 가장 많아요. 예. 경찰이 아무리 많아도 네. 작심하고 밀어제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네. 일단은 저 10시 경에 네. 안진걸 본인의 위치 추적부터 해봐야 돼요. 네, 안진걸의 위치 추적이 필요하다. 네, 안진걸의 위치 추적이 필요하고 저기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태원으로 몇 명이나 넘어갔는지 네. 이런 것들에 이건 지금 네.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바로 통신사 네. 그 위치 추적을 동원하면 네. 충분히 네. 그 촛불 행동에 있었던 집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네. 몇 명이나 이태원 쪽으로 갔고 네. 이태원에서의 동선이 어떻게 됐는지를 네.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특히 이 네. 국방부하고 네. 이태원 그쪽에는 이 셀이 굉장히 촘촘해서 네. 동선이 이렇게 막 어디 있었는지가 바로바로 확인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볼 땐 KNL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은 어떤 언론이나 네. 어떤 인터넷 뭐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토끼머리 띈 남성 네. 그 정도의 포착을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그 토끼머리 그 남성 경찰 조사 받았는데 알리바이가 증명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걸 이렇게 한번 방향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촛불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네. 굉장히 저것도 영상이 많거든요. 길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 숫자가 네.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확인된 사람들의 네. 영상을 찾으면 그쵸. 그러면 그 사람들의 네. 핸드폰을 조회해서 그쵸. 이 위치 네. 기지국 위치를 통해 가지고 동선을 확인해서 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저는 그리고 이 경찰이 이제 그 CCTV에 다 분석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분명히 밀어 한 사람도 있었고 네. 실제로 민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 그 사람들이 저 윤석열 퇴진 집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작심하고 한 거죠. 작심하고
아니 그리고 네. 지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안진걸이 얘기하는 게 네. 이번 사고는 윤석열 정부의 최대 실정이고 네. 앞으로 자기들은 그 하는 그 촛불 네. 행동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거 아니에요. 매번 이제 이 사고를 가지고 국물을 우려먹듯이 우리겠다는 그리고 거죠.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촛불 집회를 만들어가서 100만 명을 모으겠다. 네. 이게 정부를 정복시키려는 움직임이거든요. 네. 이건 서울시가 불허한다고 해서 있는데 안 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또 하죠. 네. 또 합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또 나온 사람들의 영상을 추적해서 네. 그 사람들과 29일 날 있었던 영상의 사람들과 네. 그리고 해밀턴 호텔 주변에 있었던 영상들과를 비교해서 네. 정말 제가 볼 때는 20-30명 금방 찾아낼 것 같아요. 그럼요. 20-30명만 찾아내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밀턴에 갔는지 아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보 받은 것은 네. 녹사병에서 헤어진 사람들이 이태원으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네. 너무 이상한 게 용산서장이 아까 이제 동선이 같았다 그랬잖아요. 네. 용산서장이 10시 20분쯤에 거기에 도착을 했으면 네. 그때부터만 지휘를 잘했어도 네. 뭔가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네. 최초로 도착한 구급차가 네. 환자를 이송해가지고 병원까지 가는데 1시간 20분이 넘게 걸렸대요. 네. 이유를 봤더니 교통을 해소를 안 한 거예요. 교통을 지금 풀어서 구급차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시를 해야 되는데 용산서장이 그 지시를 한 게 자정입니다. 자정이 돼서야 그걸 해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저희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희 KNL의 역할은 명확한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뭐 많은 국민들이나 심지어 경찰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중심을 맞추면 이 사건의 분명한 원인을 저희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네. 안진걸의 동선도 네, 굉장히 중요해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안진걸이 중요하고 집회가 끝나고 9시 반부터 도대체 그 다음부터 어디 있었는지. 그쵸. 그렇죠. 안진걸이 이태원에서 네. 길거리를 헤매다니고 있었다면 안진걸은 네. 당시 그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말해도 저는 너무 과언이 답답한 아닙니다. 게 뭐냐면 네. 경찰이 네. 저 시민단체들한테 끌려다녀요. 네. 지금 안진걸이 경찰한테 호통을 치고 있잖아요. 왜 나를 조사하냐? 네. 사실 이 시민단체들을 제압하는 게 경찰의 역할인데 사실 다 불법 집회거든요. 네. 그리고 분명히 그 대한민국 사회에 혼란을 주는 세력인데 경찰들이 이 시민단체들 끌려다녀요. 꼼짝 못해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네. 확실하게 이번에 무너진 경찰의 자존심을 이번에 한번 꼭 찾기를 바랍니다. 네. 자, 17번 기사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어제 이 말씀을 했는데 네. 이태원 참사 집회 그렇죠. 송영길 핸드폰 번호가 나오고 이런다고 했더니 송영길 네. 핸드폰이 아니고 네. 송영길과 관계된 사람의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였고 이재명 뭐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했더니 이 집회가 집회를 취소했어요. 지금 여기 이제, 보면은 네. 이신민심이라고 지금 네. 통합단체라고 써 있는데 이신민심이 뭐냐면 이재명과 함께 진일보하는 민주당으로 변화해 어쩌고저쩌고 네. 이재명하고 관련된 조직입니다. 네. 근데 안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자기가 배후에 있다는 의심을 갖고 싶지 않은 거죠. 일단은 안진걸이라는 네. 저 그 윤석열 퇴임 집회 주최자가 이재명이랑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네. 이 어제 말씀하신 이 프레이 포 이태원 이것도 네. 이 임모라는 사람이 네. 딱 그 이재명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네요. 이재명 네, 송영길.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송영길과 무관하다는 말이 오히려 자백같이 보여요. 네. 유관합니다 하고. 네. 무슨 어떻게 유관한지조차도 이미 다 나왔는데 네. 자기는 아무 관계 없고 대선 때 그냥 직함 받은 거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네. 하고 나오는 건데 네. 자, 이 하여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한번 그 이태원 영상 같은 걸 그냥 보지 마시고 네.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저 집회 영상하고 비교해서 보시면서 혹시라도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 네. 저희 KNL에 네. 바로 그 영상과 사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내일 저녁 방송에서도 네. 바로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여러분들의 함께 노력이 지금 이 집회로 만들어진 이 어떤 좌파들의 어떤 그 선동 정국을 네.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는 특히나 안진거리를 네. 이태원 영상에서 찾으시면 네. 꼭 보내주시기 저는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방향성을 이제 이번 주말 지나면서 네. 이제 제가 앞서 얘기한 112 녹취록들이 나오면서 그다음부터 좌파 언론들의 감성팔이가 시작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저희는 그런 감성팔이에 휘둘리지 말고 냉철한 이성으로 저
윤석열 퇴진 집회 사람들이 이태원 현장에 가서 어떤 혼란을 야기했는지 그거를 밝혀내면 되는 겁니다. 네. 이 감성팔이 하면 또 정우성 있잖아요. 네. 이 와중에 또 가만히 있을지 못했어요. 이것도 네. 또 어떤 사인인 것 같은데 네. 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감성팔이의 네. 시초가 또 연예인이거든요. 네. 유명인들이고. 그리고 네. 마치 이게 의식이 있고 이런 거를 네. 바로 처음부터 의식을 드러내는 것보다 네. 이렇게 어떤 그 감성, 그쵸. 추모 여기에 편승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연스럽게. 네, 정우성은 자기가 글 쓸 능력은 안 되고 네. 시 하나 좀 약간 제목 의미심장한 거 올려서 미안하다, 용서하지 마라. 보니까 이런 이 시 보니까 이번에 누가 만들어낸 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말도 안 되는 시인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당연히 이번 네. 이태원 이번에 만든 네, 이번에 만든 시예요. 네. 그걸 어디서 퍼다가 쓱 올려놓고는 네. 아니 사실 이렇게 정우성이 또 튀어나왔다는 것은 이제 좌파들이 이 네. 사건을 갖고서 감성팔이가 시작됐다. 네. 그 뭐- 전조도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정우성 개인도 빌드업을 해요. 네. 그 전에는 이런 식의 화면을 올렸었습니다. 그냥 뭐- 인스타에. 그냥 까만 사진 하나 올렸더라고요. 까맣게 올렸어요. 이게 참 정우성의 예. 수준은 음. 그냥 뭐 자기가 우리가 뒤에서 얘기한 유아인만 해도 자기가 직접 글을 쓰잖아요. 네. 자기 논리가 있잖아 어쨌든. 네. 20번 기세요. 네. 예, 예. 그런데 정우성은 논리도 없고 글 쓰는 능력도 안 되고 그냥 까만 사진을 올리고 그거 하고 안 되다 보니까 요게 네. 어디서 이상한 시 하나 퍼다가 남의 띡 시 올려놓고. 올리고. 네. 근데 사실 이런 식의 정우성식의 이런 그 감성팔이가 또 순진한 국민한테도 먹혀요. 네. 자, 근데 유아인도 이걸 이번에 이제 뭐 유아인 네.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니다 뭐 외국 나가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유아인은 약간 톤이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유아인은 이제 일단 그래도 정우성보다 네. 난 게 머리가 있어서 자기가 직접 글은 쓰잖아요. 네. 또 글이 너무 길어. 좀 긴데 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네. 마치 이 사태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렇죠.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 같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아인은 음. 정치병 환자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좀 관종이에요. 네. 그래서 좀 정치적인 선동은 안 하는데 그냥 좀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스타일이고 정우성은 자기의 행동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처음에 몰랐다가 지금은 알면서도 이렇게 조금씩 즐겨요. 즐겨. 이용을 당한다. 유아인 글에서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네. 너무 기니까 다 네. 볼 필요 없고 네. 꺼진 생명을 무기로 방패로 소재로 안주로 걸림돌로 삼느라 꺼지지 않는 화면들 통곡의 주인보다 더 시끄러운 개소리들. 네. 어우. 예. 나름 네. 비판 의식을 가지고 썼네요. 예. 통곡의 주인보다 더 시끄러운 소리들. 아니 이게 네. 지금 애도가 진심이 아니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하려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더 크니까. 네. 자, 지금 외국인이 25명이나 네. 사망을 했는데 네. 그 중에 러시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인은 제러 교포 3세, 고려인 3세인 것 같아요. 네. 박율리아나 씨인데 네. 딸의 시신을 러시아까지 운구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5,000달러나 든다. 이 러시아가 돈이 안 그래도 없다. 지금 또 경제가 네.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재가 심해가지고 뭐 예. 갈 수가 없는데 페리 타고 가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이 기사를 보고 배우 이영애 씨가 이 운구 비용과 장례비 등등 해가지고 상당 비용을 기부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연예인이 이 참사에 동참하는 방법은 네. 이영애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앞에 정우성은 네. 돈 한 푼 안 내. 네? 그- 조의금 10만 원도 안 내면서 분향소도 안 가. 네. 그러면서 SNS에만 까만 거 올려.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네. 시점입니다. 진짜로 조문을 하고 진짜로 슬프면 현장을 가든지. 네. 그러니까. 절대 거긴 안 가. 네. 말 입만 살아가지고. 일단은 뭐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이재명 쪽에서 네. 꼼수를 쓰고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나 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네. 지금 김용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핵심 3인방의 동선 지도까지 다 확보했다. 제가 네. 아까 통신 그걸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네. 요즘은 이제 핸드폰 잡아가지고 네. 기지국 추적을 해서 네. 동선을 쭉 파악해요. 네, 그게 네, 이제 네. 기본입니다. 수사의 기본. 이메일하고 네. 뭐 핸드폰 통화 기록하고 핸드폰 동선 추적하고 이게 기본인데 네. 그 기본적인 걸 통해 가지고 김용과 남욱, 정민용, 유동규의 핸드폰의 위치 추적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통신사로부터 기록을 쫙 받으면 과거 1년치 통화 내용뿐만 아니라 그 통화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위치까지 쭉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사람의 동선이 다 추적이 가능한데 네. 이 동선이
지금 이 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돈을 줬다고 하는 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 흐름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김용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안 받았다라고 부인을 하는데 김용이 유동규가 얘기하는 그 돈을 줬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받았을 가능성이 그렇죠. 95%, 98%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결국 누구 말을 믿느냐인데 한쪽은 그렇죠. 부인하고 한쪽은 맞다고 하면 네. 누구 말을 믿는 거냐인데 네. 줬다고 하는 사람이 네. 줬다고 하는 장소에 있었고 네. 받았다고 하는 사람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안 받았던 사람이 거짓말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 유동규 유동규 남욱이 네. 휴대폰 위치 정보를 보고 증언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만들어낸 증언을 했는데 얘기도 나중에 아니고. 예. 이걸 휴대폰을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요. 예. 자기들이 자기 휴대폰 위치를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통신사에서 그 뽑아서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통화 어디서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번호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김용 빼고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고 네.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그 집중해서 읽어봐야 될 기사가 이제 에그스토리. 네. 조선일보에서 대장동 사건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이 에그스토리에 오늘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역시 김만배가 법조기사 20년 차만큼 노련하게 이제 법기술을 발휘하고 있다. 네. 근데 여기서 뭐 내용이 길어서 다 읽어보면 좋은데 중간에 좀 약간 소장님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뽑아봤거든요. 여기서 뭐냐면 김만배가 좀 약간 기술을 하는데 검찰한테 자기가 검찰이 묻지도 않은 걸 자꾸 대답을 해서 또 자기의 그런 진실성을 높이면서 자기에게 이용을 한다. 여기서 뭐냐면 2012년에 남욱과 그 배성준 소장님 친구 네. 아직도 전화 안 받으세요? 안 했어요, 그다음. 네. 그 남욱과 배성준이 김만배한테 현금 2억 원을 줬는데 이거를 세어보지도 않은 건 다른 사람에게 바로 전달했기 때문인가요? 이런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김만배가 대답한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이화영. 아니요. 그러면. 그 김태년 보좌관. 음. 이거는 그 소장님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입니다. 네. 이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검찰 수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김만배 진술이 있으니까 소장님 참고하시라고요. 네. 참고해야 되겠는데? 네. 이거 굉장히 제가 네. 그 소장님한테 공개적으로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배성준 씨는 지금 이렇게 김만배가 검찰에서 묻지도 않아도 배성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스타벅스 건물을 지키고 싶으면 빨리 검찰에 그 모든 사실을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강서 수사님한테 전화하던가.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 저희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방송이 시작으로 저는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을 분기점으로 해서 저희 KNL은 이 이태원 3사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훨씬 더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이 사건에 누군가의 공작이 있었다면 그것을 저희가 꼭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오늘 밤 잠을 못 이루신다면 네. 그 이태원 동영상과 네. 이 황기자 TV라는 유튜브에 나오는 네. 집회 영상을 비교하셔가지고 네. 같은 얼굴이 있는지 한 얼굴이라도 찾아서 그쵸.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같은 얼굴이 네. 5명, 10명, 20명이 되면 네. 이건 세력이 개입했다는 얘기고 네. 지휘자가 있다는 얘기고 네. 이들이 이 사건을 만들어냈다라는 추론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 배성준 씨는 KNL 네.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KNL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